여기를 이제 나온 이유는 미치자고 그냥 당신의 각오는 왔습니다. 특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그러지 마시고 더 강하게 이 민주당을 절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면 어떡하죠? 계속 공격하거나 우리 대통령을 막아주는 오늘 어쨌든 민주당 당사에 검찰들이 들이닥친 것들은 이걸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체적인 시기적으로 흐름적으로 봐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제 속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방송, 중앙방송 또는 뭐 MBC, KBS, SBS 등등등 공중파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이 달라지는데 정세에 끼치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그 뭐 에피소드를 끝날 것이냐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정치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자기 쪽 유리한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을 기획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이 국면을 이 계기를 가져갈 것인데 어느 쪽에서 공격을 했는지 어느 쪽에서 수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생하는 현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전화위복을 할 것이냐 정치의 공세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계기를 잡아갈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여태 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찌라시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핵심적인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 이것이 발생이 됐다는 것, 그 이런 발생된 상황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전 국회의원들이 이제 중단을 선언하고 여기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그 명분은 그 정치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명분은 없다. 이것은 정치 공세를 이 정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도발 행위로 규정한다가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 정치를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도발을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 입장으로서 그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현장 영상들만을 보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요 공중파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공중파를 보는 국민들이 많은가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정세는 달라지기는 그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가설을 또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항상 뜨거워요. 좀 과몰입, 정치 과몰입 했던 그 집군, 군단, 집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정치 과몰입, 그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정치, 시민 정치의 개념이고요. 거기는 이제 시민 정치 중에 뭐 깨어있는 시민, 촛불 시민 또는 당원, 당원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당원의 개념이겠죠.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시민 또는 주권자 시민, 촛불 시민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이제 공중파를 바라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중파 뉴스를 이렇게 보고서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큰 지표가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뉴스를 다뤄줘야지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는 개념은 탄핵 그 박근혜 탄핵 뭐 이런 큰 집회 그 이명박 때 광우병 촛불 뭐 이런 것들 이런 큰 상황 이 공중파에서 다뤄지는 만큼 거리로 나오는 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민주 시민의 개념 촛불 시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비상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정치 가몰입 또는 뭐 행동하는 뭐 촛불 시민 이런 개념에 있는 어, 시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가지고 정치권이 어떻게 재활용을 하느냐, 확대 재생산 또는 논리로 확대를 하느냐, 뭐 이런 차이예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제를 깔아볼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이 계기로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원내 정치, 의원들의 이제 감사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치 역량하고, 또 하나의 역량은 뭐냐면은 현장 정치, 오프 정치거든요. 그 집회와 시위라는 개념이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는 늘 있어요. 근데 그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 또는 압력을 가하는 어떤 쟁점화시키는 뭐 이슈화하는 요런 어떤 형태를 어떻게 연결해낼까? 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지금은 이 계기가 그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이제 장내 장외 그 원내 정치, 국회 정치와 현장 정치, 대중 정치라고 표현하는 그 집회 정치,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동시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의회 정치로만 그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압박할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이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 가설이 나오는데, 그 가설 하나는 가설의 근거 소스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로 각 지역 정당의 그 지역 당사에 또는 당의 문제들을, 이 조직들을 재정비를 했고, 그 각 지역에 있는 현안 정책들을 또 이렇게 쭉 긁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곳 다니면서 쌀 같은 거, 뭐 태양열 같은 거, 그 외 등등등등, 그죠? 뭐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메트로인가? 하여튼 그 뭐 부산, 울산, 부울경을 잇는 거대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다 중단됐다시피 했죠. 이제 그런 것들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나 입법 투쟁 안에서 원내 정치로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제 확인들이 다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언론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언론하고 소상공인 등등등 간담회를 쭉 했어요. 그 정치 현안하고 정치적 소요 또는 오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렇게 정치 행동들을 연결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그 언론 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중파 언론이죠.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언론이 아니고 그 공중파하고 얼마만큼 결합시켜내서 지금 현재 이제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퇴진, 그 김건희 특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집회를 키워왔는데, 그 집회가 지금 10일차? 12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월 22일 날 집회가 이제 아주 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조직화에 같이 민주당이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예요. 민주당의 어떤 당이 이제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집회하는 데서 갖고 정치인들은 찬조 출연 또는 거의 집회 연단에 무대에 안 나오는 형태인데, 지난 집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 집회에서 발언을 했죠. 그 발언 자체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은 음, 민주당이 이제 이 현장 집회, 현장 투쟁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지 이제 지지, 응원, 같이 또는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연결성들을 늘 열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김영민 의원 혼자가 가서 거기서 막 연단에서 발상하고 발언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집회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이유로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들을 이제 언론이 반응에 따라 가지고 저쪽 언론 우리 쪽 언론 뭐 이런 개념이죠. 그 언론들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예요.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에, 언론들이 조금 김용민을 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위협적이다, 자기네들한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아무 개념이 없다, 무시한다 이러면은 그 위협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준에 판단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조중동 쪽에서 김용민을 씹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얘네들도 그 현장 집회가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협감을 느끼고 있구나, 요런 거죠. 근데 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만약 민주당 또는 원내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는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지역 당협, 음, 당협위에서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주당이 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자충수의 모습이죠.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그 당대표와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좀 더 강하게 가라라고 비판, 어시스트, 그러니까 밀어가는 형태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입장이죠. 그렇게 이제 몰아가게 되면은 그걸 이제 뭐 힘을 받는 거죠. 뭐 비판이라고 보면 비판적 집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비판을 받고서 더 열심히 이렇게 어, 원내투쟁, 입법투쟁, 감사투쟁, 그 감사 이렇게 국정감사 이런데 좀 더 이제 힘을 낸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요런 이렇게 시나리오가 하나 잡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5개 집회, 그죠? 지금 이제 촛불 행동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집회, 그게 이제 나름대로 민주당을 이제 압박하는 집회 형태로 되고, 어, 그 집회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집회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죠. 여기 이제 그냥 가족 상식적인 그냥 가설이에요. 예상되는 이제 예측이에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또 이제 다양한 이렇게 조직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유튜브들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음, 그것도 일정 정도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됐죠. 못 됐고, 그러면 민주당은 또다시 이 유튜브 진영을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뭐죠? 황교안의 사례를 잘 봐야 돼요. 황교안이 유튜브들을 끌고 다니면서 장애 정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리어 마이너스적인 형태가 나타났죠. 그죠? 자기들은 그게 신문과 세상이 자기네들 많이 지지하는갑다, 지원하는갑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황교안은. 근데 현실적인 정치는 안 그렇거든요. 공중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공중파에 대해서 배제하고 그 온라인만의 어떤 여론 형태로만 가지고서 정세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정작 이제 온라인에서 정치 과몰입되어 있는, 저는 과몰입이라고 봐요. 정치 과몰입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촛불 행동 시민들은 또 다르게 정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대중성을 확보하는가, 중도를 확보하는가는 큰 쟁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아니면은 즉시 즉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오프라인의 이제 활동들, 오프 조직들을 어떻게 에, 잘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전술을 어떻게 잘 짤 것인가. 그 뭐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파하고 어떻게 연결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중전선,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서 그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원내 정치를 좀 더 힘을 싣는다. 추진력을 더 키운다. 뭐 이런 거죠. 그 저쪽에 그러니까 이제 국진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국진당에서는 이 정세를 만약에 검찰 압박을 한 이 부분이 국진당이 작품이냐 안 그러면은 용산의 판단이냐 이런 거거든요. 실제 지금 이제 정세를 보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용산하고 국진당을 따로 논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용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국진당의 일부하고 그 밑에 국진당은 거의 뭐 별개 따로 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용산 자체가 그 정치권 자체를 장악할 역량이 안 돼요. 국진당 자체를 장악할 역량이 안 된다. 그리고 그 행정부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장악할 역량이 안 된다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근거들은 뭐 예전 방송을 보면은 좀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김건희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 형태가 공문서도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용산 뭐 대통령 입장에서 MBC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자체가 이 공문 같지도 않은 강문을 보내는 정도 수준. 그 의전이라든지 국제 외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서 정말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있던 공무원들의 역량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용산은 뭐냐? 예, 용산은 결국은 김건희 정권이다. 왜 김건희 정권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딱 수준이 그 정치를 운영하는 수준이 움직이는 수준 자체가 거의 뭐 코바나 컨텐츠 수준이죠. 예. 코바나 컨텐츠의 사장님이 경영하는 수준으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수준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공무원 절차 또는 공무 절차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안 맞다 이 말이죠. 그 공무원들의 행정 기준하고는 안 맞아. 그 개인 기업, 개인 뭐 주식회사의 운영 형태하고 다를 바 없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이제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정권에서 만약에 이것을 기획했다라고 한다면은 국진당 입장에서도 조금 안티로 돌아서는 정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얼마만큼 민주당에서 포용하고 끌어들일 것이냐. 그래 되면 이제 제2의 탄핵, 촛불, 탄핵 정국까지도 뭐 밀어제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용산 정권하고 같이 돌아가는 정치 세력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준석이잖아요. 그게 이준석을 지지한 원희룡은 저쪽에 들어갔으면 겠지만 그 누구죠? 뭐 이준석이가 지지하는 뭐, 뭐 그쪽 있든 뭐 이준석 쪽에 좀 가까운 이런 정치 국진당 세력들은 어 민주당 쪽으로 붙을 확률이 있죠. 뭐 요거까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탄핵까지도 간다. 이렇게 탄핵까지도 간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가설이 되는 거죠. 그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10월 20일 계기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장외를 같이 하게 되면은 장외가 이제 국진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장외를 국진당에서 장외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볼 때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권 뭐 요런 내용들이겠죠. 안정권이나 뭐 김상진이나 뭐 이런 집회 전문 대목분들 그거라고 또 이제 저 빤스 목사 정강훈 이렇게 얘기했지. 현장 집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결합하고 집회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국진당의 조직력이 뭐가 있냐 이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그 집회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거나 집회를 무대차를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기획력이 있는 정치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에요. 그 김건희 정권에서는 그게 없어요. 김건희 정권에서는 없거든요. 그 황교안 때만 해도 그 무대를 만들고 그죠? 그 벨시아나 무대도 다 만들었죠. 그죠? 워킹 무대까지 만들어서 집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을 하는 쪽이 있느냐 없느냐 김건희 정권에. 그러면 그 수준은 또 뻔하죠.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무슨 집회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아 이거는 김건희 정권이다. 아 이거는 국진당 정권의 국진당의 역량이다를 그 구분해야 되죠. 그럼 그 속에서 갈등을 이제 정치적 어떤 뭐 공작, 모략,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 국진당을 양쪽으로 갈라치기 되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저희 다가오는 선거에 어떻게 이제 갈라치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 힘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렇게 판단이 나겠죠. 근데 그 선거는 또 세 가지 가설 중에 세 번째 가설이 되겠죠. 다음 선거까지 가기 전에 일정 정도 결판이 날 거냐 안 그러면 다음 선거까지 가서 결판이 날 것이냐. 그 제가 볼 때 국진당이 포함되면은 국진당이 민주당 쪽으로 일정 정도 연대 아닌 연대가 형성이 되면은 선거까지 넘어간다는 게 세 번째 가설이죠. 그 지금 현재 뭐 이렇게 1, 2, 3 가설을 두고서 오늘 그 벌어진 압수수색 요 상황을 이제 세 번째 가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 가설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뭐 다 맞는 거죠. 뭐 1, 2, 3 아니면은 뭐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제가 나름대로 보고 있는 모습들까지 이제 예, 가설의 맥락만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지만 음, 세부적 구체구체한 것들은 이제 또 따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1번 쪽으로 1번 가설만으로 이제 매진하는 과몰입 또는 이제 행동하는 정치 세력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행동할 정치 세력들이 움직이는 방향들이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는 모르겠죠. 다만 이제 그 행동하는 시민들이 1번 가설에 집중을 하면 1번 가설로 끝이 날 것이고 또 2번 가설로 가면 2번 가설로 갈 것이고 3번 가설까지 가게 되면 3번 가설로 가겠죠. 그거는 이제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하고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튜브나 요런 이제 정치 과몰입 행동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움직이는 요 정치 세력들이 이제 그 온라인에서 어떻게 에, 판단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가를 이제 꾸준히 보면은 그 가설 셋 중에 한 가지로 당연히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3번 가설은 조금 태보겠죠. 태보인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3번 가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모든 정치를 다 주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온라인에 지금 민주당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국진당 온라인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바라보는 정책 전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그 3번에 왜 3번 가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국민 유권자들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현실을 반영을 안 하면은 그 가설 중에 그걸 반영을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3번 가설이 그런 이제 그 가설이 이제 가설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 규정을 크게 본 거죠. 가장 크게 본 거죠. 뭐 여당, 야당 뭐 없이 뭐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정세가 3번이고 그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형태로서 보는 것이 자 2번 가설이고 그 1번 가설은 저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요 정치 과몰입 또는 정치의 주체들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음, 정치 역량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른 결과물들은 1번 가설이죠. 그 이제 대상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설 1, 2, 3이 달라진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